증가하는 해외 한미 연합훈련, 우리가 미국의 꼬봉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늘어나는 해외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2월 3일 2020 작전상황 연습 예산을 공개했습니다. 총액이 작년보다 110억 5,300만 원, 비율로 따지면 58.7%나 늘어난 298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기한 연기되긴 했지만요. 매년 3월과 8월에 실시되는 동맹 연습 1, 2차는 48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산이 는다는 것은 규모도 는다는 것이죠. 작전 상황 연습 예산에서 해외에서 벌이는 연합훈련은 2019년에는 63억 원이었는데 이것을 92억 8,700만 원, 비율로 따지면 139.4%나 늘어난 159억 4,9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해외연합 군사훈련 규모도 늘렸습니다. 작년에는 참가 병력이 670명이었는데요. 올해는 3.4배 늘린 2,3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돈 이야기가 많아서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여튼 해외에서 벌이는 연합훈련을 예년에 비해서 규모와 횟수를 엄청 늘려서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총 22번의 해외 연합훈련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처음으로 하게 되는 신규 훈련은 올해 9건이라고 하는데요. 2018년에는 신규 훈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2건이 있었는데요. 올해 대폭 늘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부가 왜 이렇게 해외 연합훈련을 늘리는 것일까요? 연합훈련의 내용을 살펴보면 짐작이 갑니다. 군사훈련 내용이라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차분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 정보부대 훈련인 리지드 나이프라고 있습니다. 이 훈련 올해 신규로 채택되었는데요. 국방부는 특수부대가 전시 또는 급변사태 시에 긴급훈련이 가능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정보사령부와 미 특수임무수행부대 간 정기적인 연합전술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보사는 미 특임부대와 고공침투, 해상수중침투, 전술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육군은 미 국가훈련센터 NTC 훈련에 지난해는 참관만 해왔던 것을 올해부터 정식 참가하는 것으로 전환했습니다. NTC 훈련은요, 주한 미 2사단에 순환 배치되는 미 기계화 여단이 한국으로 파병되기 전 마지막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기계화 부대의 공격과 방어작전 실사격 훈련을 합니다. 군은 향후 이 훈련에 탱크와 자주포 등 기갑 차량을 싣고 가서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하죠. 북미 간 협상으로 한반도 내에서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을 줄여놓고 한반도 밖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금 전 말씀드렸던 리지드 나이프 훈련이나 NTC 훈련과 같은 것입니다. 이건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밖에서는 이렇게 북한을 겨냥한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꼼수라고 하지 않나요? 한반도 밖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미국까지 장갑차를 가지고 가서 훈련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 군대는 우리 땅을 지키면 됩니다. 미국 군대를 지킬 필요는 없는 것이죠. 네. 또 올해 새롭게 실시된 다른 훈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육군은요, 몽골 호주 대테러 훈련 참관과 미국과 이집트가 주관하는 이집트 브라이트 스타, 환태평양 다국적 훈련인 림팩 민사작전 참관 등을 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군은요, 한미일 호주 연합훈련인 퍼시픽 뱅가드, 다국적 해상 초계기 훈련인 시드래곤, 한미연합 잠수 구조훈련, 이것들에 대해서 참가하고 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군은요, 동남아시아 국가의 대규모 복합 공중훈련인 피치블랙 훈련 등을 참관합니다. 이 중에 이미 실시된 시드래곤 훈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태평양 괌 인근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미국과 호주 두 나라가 하던 훈련인데요. 올해는 미국, 호주, 한국, 일본, 뉴질랜드까지 참가했습니다. 이 훈련을 주도한 미 7함대는 이번 시드래곤 훈련이 기본적으로 인도 태평양에서의 자유롭고 개방된 항행의 자유 권리 보장을 위해 지역의 동맹국 간 대잠전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인도 태평양에서의 자유롭고 개방된 항행의 자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면요, 미국이 지난 6월 국방부 보고서로 제출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이란 한마디로 중국의 1대1로 전략에 맞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을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해치는 국가로 규정하고 군사적으로 압박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미국은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미군을 철수시키고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군사력을 집중시킨다고 합니다.
미국 혼자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동맹국가, 파트너 국가들에게 군사력과 자금을 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미국이 한국의 한미동맹의 역의 역할을 높일 것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방위비 증액도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인도태평양 곳곳에서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래곤 훈련도 이것의 일환인 것이죠. 자유롭고 개방된 항행의 자유란 중국 앞바다에서 자유롭게 다니겠다는 것이고요. 중국 앞바다에 군함을 띄워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미국의 군사 전략에 한국도 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파이브 아이즈. 파이브 아이즈라고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상호 첩보 동맹이 있습니다.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동맹체인데요. 여기에 한국, 일본, 프랑스까지 참가하는 파이브 아이즈 플러스가 출범한다고 올해 1월에 알려졌습니다. 이 8개국은요.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를 거점으로 하는 미 해군 7함대 소속 블루리지함을 지휘 조종소로 삼고 있습니다. 블루리지함은 지난 2월 5일 부상항에도 일주일간 정박하기도 했었죠. 이 8개 나라가 무슨 정보를 공유하고 첩보 활동을 하냐면요. 바로 중국과 북한에 대한 정보입니다. 미국은 우주 및 사이버 분야를 포함한 새로운 영역에서 중국의 위협이 확대된다는 명분으로 파이브 아이즈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압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첩보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중국을 적대해서 여러 군사적 활동을 하는 것, 자기들끼리 한다면 이렇게까지 신경 쓰이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정부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에 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이렇게 해외 연합 군사훈련을 대폭 늘리고 있는 것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6월 30일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조화로운 협력을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2020년 1월 15일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 직후 미 국무부는요. 양 장관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힘을 높이 평가하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한국의 신남방 정책의 협력을 재차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는 2019년 11월 한미 안보 협의회 때 미래 한미 동맹 국방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 추구, 자유로운 접근, 항행과 비행의 원칙을 합의했습니다. 이것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놈의 한미동맹 때문에 우리 땅에 사드 기지를 내준 적이 있었죠. 이에 대해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까지 감수했어야 했습니다. 만약 전쟁이 난다면 사드 기지가 제1 공격 목표가 될 거라는 중국의 경고도 받아야 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이렇게 가담하면 제2, 제3의 사드 대란이 생길 것이고요. 우리는 평화도 잃고 경제적 이익도 잃을 것이 뻔합니다. 이러한 위험한 행동을 문재인 정부 한미동맹이라는 명분하에 자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가담 위험합니다. 한미동맹에 매여 미국의 패권 전략의 도구가 돼서 세계 도처에 총알바지로 끌려다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군사적 압박에 정신 나간 앞잡이 노릇은 그만두고 정신 차려서 파탄난 남북관계나 잘 추슬러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는 사대주의, 동족에게는 대결주의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 이러다가 박근혜 꼴 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신을 차리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 페머니스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도 함께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